반갑습니다. 번일동 생활상권 추진단 여러분, 저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생활상권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아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지난 몇 달 동안 번일동 생활상권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사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하는 자리고요. 원래 이제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부터 번일동 생활상권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목차는 우선 번일동 일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번일동 상권 분석에 관련된 자료들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번일동 주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생활상권 관련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앞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향후에 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좀 평가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예, 일단은 번일동 일반 현황입니다. 예, 번일동은 2011년하고 2020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1년에 한 2만 명, 2만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19,000명 정도로 한 2,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는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번일동은 지속적인 도시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번일동의 특성이 그 수유역을 중심으로 한 그 상권, 상업지구 번화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포착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으로 돌아오면 빈점포도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양상들이 사실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연령대별 인구수를 놓고 보면 번일동의 또 다른 하나의 특이한 지점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강북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가장 고령화가 심한 자치구인데 번일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0대, 3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10세 인구 구성비를 나눠보니까요. 20대 인구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번일동은 강북구에서 가장 젊은 동 중에 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 반대로 이런 활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세대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9,000세대 정도였다라고 하면 2020년에는 10,000세대 정도로 약 900세대 이상이 증가한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1인 가구가 증가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의 이 다인 가족이 해체가 되고요.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특히 또 젊은 분들 20대, 3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번일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인 가구 비율도 2010년에 하고 2015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뭐 한 7% 정도 증가한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 5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요. 2015년 데이터가 최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데이터는 작년에 사실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015년 데이터가 가장 많았는데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2020년, 2021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번일동의 일반 현황을 종합해서 생활상권 활성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번일동은 20대와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번일동 상권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이 시장들을, 전국의 이런 상권들을 조사를 해서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 번일동 지역들에 대한 최신 자료를 놓고 보면 전체로는 한 600, 한 7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걸로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업체의 대부분은 음식업, 도소매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주거 인구는 2만 1000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직장 인구가 한 16,000명, 유동하는 인구가 한 18,000명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씩 데이터마다 숫자가 좀 다른데요. 이거는 지금 조사하는 곳마다 조금씩 서로 좀 지역의 범위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번일동은 그래서 구매력은 높고 집객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요. 상권 등급은 3등급인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이런 구성을 놓고 보면 중간 정도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보면 성장성,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집객력이 각각 20점씩 할당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매력은 10.9점으로 5개 영역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집객력은 8.8점으로 좀 낮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 능력은 있는데 이 저희 상권이 사람들을 모아내는 이 집객력은 좀 떨어지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발로 뛰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음식점하고 미용실하고 부동산이 저희 번일동 생활상권 안에는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이 좀 파악이 됩니다. 음식점은 뭐 번일동이 아니더라도 강북 전체에서 아마 모든 지역에서 아마 가장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번일동은 이 수유역 기반의 이 번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 숫자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많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미용실도 많았고 또 부동산도 많은, 이 부동산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상업지역도 많이 있고 아까 보셨지만 20대 30대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기보다는 이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한마디로 중개할 만한 그 거리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숫자도 많은 거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이 현장 조사를 쭉 다녀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대상지 안에 한 10곳 정도의 지금 빈 점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이라서 혹시 뭐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그 대상지 안에는 한 10곳 정도의 빈 점포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상권 활성화 사업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시금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생활상권 관련된 인식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열심히들 많이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1000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일동 생활상권을 이용하는 또는 번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해서 내용 결과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1000명의 주민들 중에는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한 56%, 남성이 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설문응답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 놓고 보면 60대, 50대, 40대, 70대, 30대, 20대, 80대 순으로 저희가 좀 조사가 됐는데 앞서 보신 그 번일동의 인구 구조하고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후에 이 분석 과정에서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대, 30대를 따로 좀 뽑아가지고 추가로 분석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추가 분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질문 중에는 이제 생활상권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농산물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그리고 편의점 또는 슈퍼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 세대만, 20, 30대만 따로 뽑아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과 슈퍼를 이용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음식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해 먹기보다는 주로 이런 것들을 생활상권을 이용해서 이런 음식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2030 세대하고 역시 상당히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많은 건 농산물이었습니다만은 편의점, 슈퍼, 반찬류, 음식류 이런 순서로 2030 세대하고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상권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주차 불편이 27.5%로 가장 많이 응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 20%를 넘어서 주로 이 주차와 상품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생활상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한 4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응답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먹거리라고 하는 의견이, 그러니까 먹거리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의류, 신발 가게, 뭐 빨래방, 세탁소,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좀 크게 많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흥미롭게도 환경 및 미관 개선이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응답이 나타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조금 간접적인 영역으로 파악이 되는 환경 및 미관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번일통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생활상권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드리겠지만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연계하는 고민들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30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2030 세대 역시 환경 및 미관 개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을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전체가 한 31.9% 정도가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얘기했다면, 오히려 2030 세대는 34.9%, 33.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응답을 보여줬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이제 청년들이 어떤 가게를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미적 요소들도 많이 고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파악이 됐고요. 1인 가구 역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만, 예를 들면 환경 미관 개선이 1등이었지만 조금 이제 작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연장 설치, 뭐 볼거리 확대,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들이 여기서는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역시도 이 동일하게 환경 및 미관 개선에 대한 욕구를 가장 크게 나타냈습니다. 생활상권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은 이웃과의 대화에서, 그 다음에는 단골 가게에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얻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20%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요즘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가장 온라인 검색을 많이 할 텐데요. 반면에 온라인 검색은 16.2%로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2030 세대를 안 그래 같은 질문 가지고 역시 분석을 해보니까 2030 세대는 사실 생활상권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결국은 생활상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걸로 사실 좀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웃과의 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만은 거의 별다른 차이 없이 얻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 생활상권 정보를 젊은 세대와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이 조사를 통해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저희 커뮤니티 스토어 이제 사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그에 따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응답이 그 공유차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봐도 예를 들면 보행로와 예를 들면 차도가 분리가 안 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들이 이제 뒤엉켜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주차장에 대한 욕구들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공유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단기간에 조성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 시범사업 안에서 조금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판단이 됩니다. 20대, 30대는 어떤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20대는 무인 택배함을, 30대는 공유차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0대는 자차가 없는 경우들이 조금 아무래도 좀 있을 거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또 택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무인 택배함에 대한 욕구가 큰 것 같습니다. 30대는 공유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역시 2등으로 무인 택배함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차장하고 무인 택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이 가장 크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어떤지 질문을 드려보니까 1인 가구 역시도 공유차장, 무인 택배함 이런 순서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파악이 됐습니다.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역시 1등으로는 주차 문제, 2등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번일동만의 특성은 아니고요. 서울의 대부분의 동에서 아마 유사하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번일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보다는 주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행 환경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봤어요. 보행 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니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 아주 문제가 있다 또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에 합쳐보니까 거의 60%가 넘는 주민들께서 보행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장 많은 응답이 가장 많은 그 문제점이 뭡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니까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보행 환경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 설문도 서울에 아마 대부분의 동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거는 번일동만의 조금 특수한 이런 지역적 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라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토바이가 아마 이제 주로 이제 배달 문제와 연관돼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배달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뭐 배달 이용 횟수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달로 인한 문제점으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가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배달로 인해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도 공통적 현상인데, 특히 번일동 주민들은 이 오토바이의 소음이라든지 오토바이로 인한 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민감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다. 2030 세대는 어떤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한 양상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역시도 쓰레기 증가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오토바이 소음 같은 경우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이런 결과들이 조금 도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20대와 1인 가구가 밀집한 번일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과 식당을 제외하면 사실 생활상권에 대한 접근도와 충성도가 그렇게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사업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 혼자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생활상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20대와 1인 가구라고 하는 이 집단을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집단이 가진 이 충성도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놓고 보면 20대와 1인 가구를 오히려 전략적으로 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생활상권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게시판이라든지 요즘 뭐 키오스크라고도 부르는데 왜 그 터치 스크린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설치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를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할인 행사를 하는 가게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컨텐츠를 좀 제공하고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이걸 쓰는 걸 아주 익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생활 상권이라서 상권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만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생활 상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온 문제들이 이제 보차 분리가 안 돼 있다,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 문제라든지 오토바이 관련된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골목길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로를 따로 만들어서 뭐 턱을 만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바닥 도색을 통해서 보행로를 일부 확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토바이 소음 같은 경우에도 바닥 표시나 현수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계도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속 방지 스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이런 이제 속도를 좀 낮추는 정원화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 생활상권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자치구의 그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관계부서 그리고 이제 구의회 등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골목길 교통 문제에 대한 좀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과제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생활상권 사업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동네가 잘 되게 또는 발전하려고 저희가 이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번일동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강북구는 도시재생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저쪽 수유동하고 인수동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북한산 저층주거지라고 하는 북한 산 밑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번일동에서도 좀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면 골목길 재생 사업 같은 사업들이 저는 좀 이 지역하고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골목길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통해서 예를 들면 간판, 뭐 바닥, 그다음에 이제 파사드 이제 뭐 건물 외벽이죠. 그리고 천막 이런 정비 사업들 같은 것들을 좀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다른 사업보다는 좀 더 선정이 수월한 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커뮤니티 스토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스토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공유주차장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는데 실현 가능성 부분이 좀 높지 않아서 사실 고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인 택배함하고 이제 무료 출력소, 그러니까 무료로 예를 들면 좀 어느 적정한 양까지는 프린트를 좀 쓸 수 있는 이런 무료 출력소에 대해서는 2030 세대가 상당히 많은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앞서 2030 세대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고민들을 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이 배달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아이스팩 같은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화공간 쉼터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무인 택배함하고 무인 출력소를 조금 중심적으로 고민을 좀 하면서 아이스팩 수거함 같은 것들을 좀 놔서 이 배달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쓰레기 양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요런 방식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됐지만 혹시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좀 추가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거나 또는 뭐 뭔가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 생활상권 사업을 현장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저희 멤버들이 계시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주신 의견들을 또 반영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 또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번동 생활상권 사업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